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파괴적인 전쟁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일본은 1937년 중국 난징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여 겁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였고 포로학살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를 학살하였습니다. 미국은 1945년 3월 10일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를 소위 탄으로 폭격, 이른바 도쿄 대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15만 명을, 같은 해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약 34만 명을 살상하였고, 영국 공군과 미 육군항공대는 독일의 드레스덴과 미넨 공습을 감행하여 각각 20여만 명을 살상하는 등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달리 2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에서 다뤄지는 학문과 기술, 그리고 인간에 관한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첨단 군사무기를 사용한 걸프전보다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밀떡들이 많은 이유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와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만들어지고 발명된 음향 장비와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음향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지만 아마도 그중 첫 번째는 단연코 나치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관련 있는 음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히틀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겸한 총통 자리에 올랐고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193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상병으로 군복무하였으며 이후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당내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자로 인정되어 선전부 책임자로 발탁될 정도로 언변의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히틀러의 장점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유세에서 빛을 발합니다. 히틀러병과 텔레푼캔. 나치의 기록사진을 살펴보면 히틀러의 연설에는 두 개의 마이크 브랜드가 보이는데 노이만과 다른 하나는 텔레푼캔으로 히틀러의 병 또는 히틀러의 마이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히틀러 연설에 자주 사용되었던 마이크는 노이만 CMV3 마이크였습니다. 마이크의 바디가 와인 병처럼 생겨 붙은 별명으로 CMV3의 핵심 기술을 이어받은 것이 텔레푼캔 U47입니다. 텔레푼캔은 1903년 베를린에서 지멘스와 할스케의 합작 회사로 설립된 아에게 그룹의 계열사로 1차 세계대전 중 항공 수송에 사용된 제플린의 최초의 항법 시스템을 개발 납품하였고 군용 무전기, 컴퓨터, AM, FM 방송 시스템, 레이더, 조명, 전력, 철도, 스팀 터빈, 케이블 제조 등 모기업인 아에게와 함께 전문 통신 장비 제조사로 성장했고 노이만 마이크의 판매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텔레푼캔은 몇 번의 기업 합병과 인수를 통하여 이름이 사라졌다가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되살린 후 빈티지 마이크 복각에 성공하여 스튜디오 마이크로폰 테크놀로지 부분에 TEC상을 수상하고 2009년 텔레푼캔 일렉트릭 어쿠스틱스로 회사명을 변경합니다. 노이만과 텔레푼캔의 인연을 잠시 살펴본다면 노이만의 설립자 게오르그 노이만은 1898년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베를린의 믹스엔젠 에스트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증폭기를 연구하는 아에게 계열사 어브스비 케이블웍스에서 연구소 책임자인 유질라이즈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후 노이만은 1928년 에릭 니크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노이만 마이크를 생산하게 됩니다. 마이크로폰이란 단어는 1827년 찰스 립스톤이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찰스 립스톤은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적 진보를 이룬 영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전기 발전기, 암호학, 사진, 음향, 음악을 포함한 여러 과학 분야에 기여한 인물 중 한 사람이며 그가 말한 마이크로폰은 음향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마이크가 아닌 매우 작은 소리라는 마이크로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난 1876년 에밀 버레너와 토마스 에디슨은 카본을 소재로 한 전화 음성 송신기를 개발하고 뒤이어 1878년에 데이빗 에드워드 휴스 또한 카본 마이크에 대한 물리학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에밀 버레너와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 특허권에 대한 15년간의 법정 공방에 들어가고 데이빗 에드워드 휴스는 특허권 신청을 포기합니다. 이후 노이만은 카본 마이크의 기본 원리를 응용하여 콘덴서 마이크 개발에 전념 노이만 CMV3를 출시하고 1928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신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초로 1936년 제11회 하계 베를린 올림픽을 텔레푼켄 방송을 통해 TV로 중계하는 기술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던 터라 손기정 선생님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올림픽 유치 당시 히틀러는 올림픽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추악한 제전이라며 반대했지만 괴벨스는 올림픽이야말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과 나치 독일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히틀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열렬한 추종자로 여러 선전 전략을 통해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으로 침략 전쟁의 미화와 나치 선전을 책임졌던 관치방송을 주도한 인물이며 냉철하고 치밀한 선전 활동을 통해 유대인 탄압과 언론, 출판, 방송 등 문화계를 통제하고 나치 정권의 악행에 앞장섭니다. 괴벨스는 히틀러가 죽은 하루 뒤 연합군이 포위망을 좁혀오던 베를린 히틀러지아 벙커에서 자신의 자녀 6명에게 독약을 먹이고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합니다.